안녕하십니까. 차모의 보이차 시음기입니다. 오늘 시음할 보이차는 하관 차창에서 나온 2020년 긴 차입니다. 280g 짜리 긴 차 지혜지안. 눈이 그려져 있어요. 뭐 지혜로운 눈인가 본데요. 지혜지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포장이 굉장히 무슨 티벳하고 65주년 무슨 기념 뭐 그런 걸 읽었던 것 같은데요. 하여튼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 만들었습니다. 여기 뭐 그런 거가 뭐가 적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뭐 그런 건 적혀 있지 않아요. 지혜지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이제 겉모습을 보면 이것이 뭐가 이렇게 그림이 무슨 불교의 무슨 그림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여덟 팔각으로 되어 있는데 8개의 뭐가 있는 건가 봅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면은 무슨 뭐가 있어요. 무슨 어디 천정을 쳐다본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 하나 있습니다. 지혜지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를 보면은 운남 긴차인데요. 운남 서쌍 판납 차불남 일대 생산. 이 모차가 차불남 일대의 모차라는 것 같죠? 차불남은 차자는 차리의 차자, 차리가 경홍이더라고요. 차리의 경홍, 불에는 맹해, 남은 남교를 가리키는 이 현대지명은 맹저라고 그래요. 맹저라고 그러더라고요. 경홍, 맹해, 맹저 지역은 전부 맹해 지역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맹해 지역의 병배차인 것 같은 거죠. 맹해 지역의 병배차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차불남이 다 맹해 지역에 있습니다. 이 지도는 검색해 보면 나오는 지도들인데요. 이제 요게 이제 고육대 차산, 신육대 차산 나와 있는 겁니다. 고육대 차산은 이쪽이죠. 유락, 혁등, 의방, 상명, 완전, 이무 해서 고육대 차산을 그린 거고, 이 이무 이렇게 밑에 라오스가 있죠. 포랑산 밑쪽에는 미얀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은 신육대 차산. 그래서 남교차산, 맹송차산, 남나차산, 포랑차산, 파달차산, 경매차산. 그래서 이제 요것이 이제 맹해 지역이죠. 맹해 지역. 그래서 맹해 지역인데 보면 이제 차불남이 경홍이 차, 맹해가 여기 있죠. 맹해, 남교. 그래서 이쪽 지역의 서쌍판납에 3개의 큰 중심지, 3개의 큰 중심지가 이제 맹해, 경홍, 맹해, 맹저, 남교가 맹저라고 그러는데요. 이 3개가 중심지인가 봅니다. 그래서 이제
차불남이라는 말이 나왔나 봐요. 그래서 차불남 일대, 차불남 일대면은 이렇게, 이렇게죠.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려보면 남나 들어가고 맹송 들어가고 남교 들어가고 이렇게 반장 들어가고, 여기까지 넣으면 반장 포랑. 그러니까 맹해지역차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요것은 이제 남교차창에 대해서 남교가 나왔는데, 남교차창 여명차창 출신들이 나가서 만들었는데요. 여명차창도 생긴 지 오래되지 않은 차창인데 거기서 또 나가서 또 금방 또 남교차창 차들이 나오는데요. 여명차창 차들도 뭐 그렇게 보이차로서는 2002년 뭐 그 정도밖에 잘 안 보여요. 뭐 99년도도 있긴 하네요. 그리고 이제 남교는 2002년, 2003년 나오고 금방금방 나가서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제 남교 차창인데 여기 차불남에 대한 얘기가 있어서 그래요. 차불남패가 이렇게 있죠. 남교 차창은 차불남패 코끼리 그려져 있는, 코끼리 그려져 있는 차불남패가 있는데요. 차가 차리, 불해, 남교, 현대 지명은 경웅, 맹해, 맹저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 지도를 보면요, 이 지도를 보면 경홍이 여기 있습니다. 도시 이름처럼 이제 동그라미가 되어 있죠. 경홍, 맹해, 경홍, 하나는 어디로? 하나가 어디 갔지? 경홍, 맹해, 남부, 남교가 여기 어디 있었잖아요. 여기 어디 있었는데 여긴 잘 안 나와요. 근데 이제 경홍 위에 대맹송이 있고요. 맹해, 남나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요 차를 보면 이제 여기 차불남이라고 써 있습니다. 남교 차창에서 나온 차가 이제 이런 차불남이 많이 있는데요. 코끼리가 이렇게 있고 이제 산이 있습니다. 차불남패, 이런 차불남패죠. 그래서 이 지도를 보는 게 제일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남교도 있고 경홍도 있고 맹해도 있으니까요. 차불남 일대이기 때문에 차불남 일대, 맹해 하면 요런데 이제 맹해 지역 이렇게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 맹해 지역의 이제 3대 도시가 아니라 이것이 하여튼 뭐 이쪽에 세 개의 큰 도시라는 그런 문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중심지, 세 개의 중심지 뭐 그랬는데, 여기 이제 남교는 저 위에 있고 맹송, 경홍, 어쨌든 이 일대인 것 같습니다. 이 일대. 이 파달은 안 들어갔을 것 같아요. 너무 멀어요. 경매도 안 들어갔을 것 같고, 이 일대. 포랑까지는 좀 봐줄 것 같은데, 맹송, 남나, 포랑. 포랑하면 반장 뭐 이런 것도 들어가죠. 그래서 요 일대가 아닐까. 차불남 일대 하면은 파달 경매는 잘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럼 뭐 그냥 대충 맹해 지역 차만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시음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포장이 좀 특별해요. 이거 어떻게 여나 한참은 아니라 조금, 근데 이렇게 열더라고요. 이렇게. 이게 무슨 무슨 연꽃 잎 벌어지듯이 이렇게 이렇게 열려. 이거 하나 케이스 이런 거 있고, 고급지게 굉장히 고급스럽게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것도 오늘 이거 처음 열어봐요. 처음 열어보는데 이런 것도 뭐 하나 들어있고, 이게 포장지도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차 향기가 나네요. 이렇게 잘 떨어져서 잘 떨어지는 편입니다. 이게 잘 떨어지네요. 잘 떨어져서 좋습니다. 그래서 종이 질도 좋아요. 그래서 다시 자석이 붙어 있나 본데요. 자석이 붙어 있나 봐요. 제가 착착 붙는 게. 다시 넣어 놓고 이름이 좀 좋습니다. 지혜지안. 뭐 지혜의 눈 뭐 그런 거 같아요. 지혜지안. 지혜의 눈은 아마도 지혜의 눈은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게 가장 지혜의 눈이 아닐까요? 있는 것을 있는 모습, 또 그 있는 모습의 본질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 눈, 본질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 눈이 아마도 이제 지혜의 눈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람들이 이제 속게 되는 이유가 어떤 본질적으로 맞는 어떤 내용을 다르게 설명한 걸 그걸 받아들이면 속는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는 가장 본질적인 그 의미를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이제 가장 지혜로운 것이죠. 가장 지혜로운 것. 그래서 하여튼 곡해하지 않고 잘못 보지 않고 잘 보고 잘 알아내는 그런 지혜.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차 맛을 이제 잘 봐야 되겠는데요. 차불남일 때라는 힌트는 얻었습니다. 차불남일 때. 그냥 보통 많이 맡던 차향기 같아요. 아주 친숙한 차향기가 납니다. 하관에서 만들어 가지고 뭐 그렇게 하관 특유의 이제 연미향이 나고 그러지도 않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요즘 차들은 하관스러운 연미향이 그렇게 크게 나지는 않고 그냥 좋은 차향이 납니다. 약간 고수차 느낌도 나고요. 고수차로 만들었다는 말은 없는 것 같아요. 왠지 향기가 약간 좀 고수차 같은 향도 조금 나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시음을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대표가 요 지혜지안이라고 써 있는가 봅니다. 차가 등급이 좋아요. 고급 등급의 모차로 만드는 것 같습니다. 등급도 좋고요. 이 버섯의 요 대부분을 이 버섯 요 대가 쫄깃쫄깃하고 섬유질이 많죠. 표고버섯에 그 대를 이렇게 씹으면 쫄깃쫄깃한데 섬유질이, 근데 거기서 향기가 아주 또 잘 나고 식감이 좋아서 표고버섯을 이제 좋아합니다. 표고버섯 가격도 능이버섯보다는 싸고 송이버섯 이런 건 비싸고 표고버섯이 그래도 제일 이 1표고 2능이 3송이다 이런 얘기를
몸에 좋기는 예, 표고가 제일 좋고, 그 다음에 등이버섯, 세 번째가 이제 3등이 송이버섯이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버섯을 좋아합니다. 이제 산에서 채취한 그런 버섯이 향기도 참 좋아서 5.2g이네요. 그냥 시음해 보겠습니다. 잡버섯이라고 그러죠. 잡버섯. (5.2g을) 차후에 넣습니다. 세차 없는 빠른 출수의 첫 번째 탕입니다. 예, 맹해지옥 차의 향기가 납니다. 딱 맹해지옥스러운데요. 오, 맛도 예, 맹해지옥 차의 맛이 납니다. 맹해지옥 차. 예. 맛도 맹해지옥 차 맛이 나는데요. 야, 이거 굉장히 친숙한 예, 대익차 맛이 납니다. 대익차 연미 약간 들어가고 착이 있는 듯하게 만들어진 대익차의 맛이 나네요. 야, 대익차의 맛이 납니다. 대익차의 맛이 나네요. 차불남 이렇게 했는데, 남교면은 이제 맹송의 저 위더라고요. 대맹송에. 경홍이면은 예, 경홍맹송 하면 이제 소맹송. 대맹송에서부터 소맹송까지. 그 다음에 맹해지옥. 맹해지옥은 많죠. 남나, 포랑 뭐 대표적인. 예. 그러니까 그냥 맹해지옥 병배차 정도. 예, 굉장히 친숙한 맹해지옥 차의 맛입니다. 네, 병배의 구성은 그냥 대익차 같아요. 약간 착이 있는 맛도 좀 나는 것이 예. 예. 마시고 난 다음에 이제 회감과 뒷맛도 아주 예, 괜찮습니다. 깔끔하고 예. 배저향은 배저향도 친숙한 달콤한 향이 납니다. 예. 맛과 향이 그냥 매우 친숙하고 꽤나 대익차스러운 맛과 향이 나고요. 배저향도 역시 맹해지옥 병배차의 배저향이 잘 납니다. 두 번째 탕은 10초 탕을 우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모차가 좋은 듯이 뒤에 오는 회감과 이 맛있는 맛, 미룬 이런 것들이 좀 괜찮습니다. 예. 두 번째 10초 탕입니다. 예. 예, 탕도 예, 맑지는 않아요. 예. 야, 맹송차가 들어간 듯이 예, 좀 강한 착이 연미하고 쓴 곰이 조금 하고 착이 있는 듯한 예, 그런 차품입니다. 예, 858이 같은 예, 858이하고 예, 858이스러움이 좀 많이 있어요. 차기가 아주 예, 좋습니다. 요 전편 시음했던 긴차 예. 큰일 났네요.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데. 지혜지안. 세대차연이요. 세대차연. 세대차연하고는 분위기가 확 틀립니다. 세대차연은 빙도스러움도 좀 있고 뭔가 좀 화사한 새콤한 맛도 나고 뭔가 좀 색다른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다면 이 차는 그냥 굉장히 친숙합니다. 향기도 친숙하고요. 맛도 그렇고 이 차기, 연미, 자, 연미와 차기도 아주 친숙해요. 대익차 같아요. 858이스러운 같기도 하고 754보다는 858에 더 가까운 느낌이 듭니다. 차기 있어요. 마시고 난 뒤 아주 휘감이 아주 빠르고 맛있는 맛이 납니다. 첫 탕, 두 탕이 다 적당한 고산미가 잘 올라오는 것이요. 고산미스러운 어떤 차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일부러 이렇게 만들었는지도 모르겠는데요. 예전 차의 어떤 근데 하관 차창하고 이거 무슨 티벳하고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하관에서 티벳으로 나가는 차가 이 맹해지역 병배차가 나가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보연패 뭐 이런 게 나왔을 것 같은데 차를 그냥 뭐 우수한 품질로 맛있고 좋은 차를 만들었는지 조금 이 차불남 지역으로 차를 만드는 거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20초 정도 우려진 세 번째 탕입니다. 벌써 이제 세 번째 탕도 탕이 맑지가 않아요. 고산미가 세게 나오게 유념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연미도 그냥 클래식하게 들어가 있고요. 투박한 정도까지는 아닌데 대익차 연미 들어간 것만큼 들어갔습니다. 맛도 꼭 대익차 맛 같이 고산미가 아주 괜찮게 약간 차기도 있고 고미도 좀 있는 것 같기도 한 듯한 그런 차 맛이 나서 이거는 대익차를 마시는 것 같아요. 고산미도 좋고 연미 차기도 좋고 고미도 좀 딱 생기는 것이 경홍 남교 차산이 지도상에 이렇게 보면 대맹송 그 위쪽 어디더라고요. 대맹송 차가 이제 쓰죠. 여기 마치 맹송차가 들어가는 듯한 그런 분위기에 차기 있고 쓴맛이 좀 있는 듯한 그런 맛이 납니다. 이 차 이거 노차 되면은 대익 노차처럼 그런 임금 노차의 차품이 아주 잘 나올 것 같은 그런 차 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하관에서 만들고 또 뭐 긴 차고 뭐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차 맛은 그렇고 이제 내표에 차불남 일대산 일대 생산 뭐 이렇게 써 있었던 것 같아요. 차불남 일대 생산이라고 써 있었나? 그래서 진짜 맹해지역 병배차 맛이 나네요. 맹해지역 병배차 맛이 납니다. 뭐 전부를 잘 제가 해석은 못하겠는데 운남 서쌍 판납 차불남 일대 생산 그랬으니까 차불남 일대의 모차라는 얘기겠죠. 생산
차불남 일대 생산 그랬으니까. 그러면 그냥 맹해지역인 것 같아요. 예, 남교가 이제 맹송 위에 뭐 그러니까 예, 맹송차가 들어갔을 것 같고, 포랑산차 기본으로 들어갔을 것 같고, 아, 이 맹송차 고미가 들어간 듯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딱 맹송은 아닌 것 같기도 해요. 맹송차는 좀 더 강한 것 같은데요. 맹송 소수차. 요거는 예, 그 지도에 보니까 16대 차산 표시한 지도 보니까 남교 차산, 아예 뭐 남교 차산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 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남교 차산 잎이 들어갔는데, 그 남교 차산 잎이 좀 맹송스러운 고미스러움을 좀 갖고 있는 거 아닌가? 딱히 맹송의 어떤 소수차 뭐 이런 거 들어갔다기보다는 남교 차산이 있었으니까 그쪽, 대맹송은 약간 비껴나가서 맹송은 비껴나가서 남교쯤? 어쨌든 예, 분위기는요, 예, 곰이 있는 대익차 같습니다. 곰이 있는 대익차 같은 그런 분위기가 물씬 나는, 참 연미도 그냥 적당하게 있어가지고, 예, 이 연미는 또 하관차창 연미스럽지도 않은 것 같아요. 예, 최근 들어서 이제 하관차창이 예전 스타일의 연미에서 조금 더 예, 변화가 있는 모습도 있기는 한데요. 이 연미도 그냥 뭐 특히 뭐 하관스럽다 할 만큼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예, 요즘의 일반적인 어떤 예, 스타일의 그런 연미인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약간 대익적인 연미인데요. 대익의 요즘 차들 연미 같이 그런 연미가 느껴지고, 예, 고미스러운 맛과 차기가 느껴져서 그런 회운이 생겨지고 고미운이 생겨집니다. 예, 무슨 예, 고미가 있는, 그야말로 고산미가 있는 차인데요. 고산미가 있는, 고산미의 연미까지 강타해가지고 아주 연미가 세지는 않는데 왜 이 차기가 아주 강하게 느껴지는 예, 858이 같은 차기가 느껴지는 그런 예, 차 맛도 그렇고요. 야, 딱 858이 맛 같지는 않지만 그 분위기가 많습니다. 하관 차창에서 나온 차맛 같은 생각은 안 드는 그런 맹해지역 차맛이 나네요. 근데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 맹해지역 차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관 차창에서 맹해지역 차는 잘 안 만드는 것 같거든요. 그쪽에 뭐 3호 지역 뭐 예, 그 대리 뭐 경곡 뭐 임창 조금 들어가고 뭐 그러는 것 같은데, 맹해지역 차는 이제 잘은 안 만드는 것 같은데요. 그 원료를 잘, 거리도 있고 그래서 딱 차기, 연미, 맛과 향 이런 모든 게 예, 맹해지역 차. 배조향 계속 잘 납니다. 맹해지역 차 거죠. 내표에 있는 대로 그대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하관 차창에서 예, 잘 안 만들어지는 이런 차를 왜 만들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근데 특별히 이제 그 중에서도 차불남 일대를 딱 찍어서 차불남을 강조를 했거든요. 이 차불남이라는 이
어떤 적당한 세계의 도시, 그 다음에 이제 이 불자는 약간 또 불교의 그 불자 아닌가 하는, 그리고 이 세계 도시가 무슨 어떤 스토리에 관계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잘 모르겠는데요. 이 차는 이제 어쨌든 하관 차창에서 잘 만들지 않는 어떤 차품인 것 같습니다. 이런 차품은. 검색해 봤는데요. 이게 이제 티벳하고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네팔이었네. 네팔. 그래서 네팔, 여기 그런 문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팔과 중국의 65주년 기념병 본품과 샘플 맛이 같은지 다른지. 이게 이제 네팔과 중국의 65주년, 뭐 수교 65주년인가, 뭐 하여튼 65주년 뭐 이런 게 써 있네요. 네팔과 중국에. 잠깐 검색을 해봤는데 뭐 특별한 뭐 내용은 잘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팔과 뭐 중국의 65주년 뭐 저런 기념으로 뭐가 만들어진 것 같기는 한데요. 차불남이 여기 왜 나오는지는 모르겠어요. 무슨 스토리가 조금, 차불남에 관계된 스토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간 잘 이쪽 지역 차를 잘 안 만드는 것 같은데 특별히 만든 것은 차불남, 뭔 스토리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1분 한 30초 우려진 네 번째 탕입니다. 진한 탕인데요. 역시 착이 있는 스타일의 맛입니다. 연미도 들어오고 강한 차 맛도 들어오고요. 약간 고미스럽고 강한 차 맛도 들어옵니다. 아주 친숙한 맛이에요. 남교 차창차 마시면 이런 맛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차불남. 여러 가지 찾아봤는데요. 이 차가 아주 오래전에 만들어진 긴 차입니다. 오늘 시음한 긴 차하고는 조금 생긴 게 틀리죠. 이게 이제 제차 과정도 제다법도 좀 특별했고요. 이게 이제 이렇게 이제 천을 비틀어서 비틀어 가지고 짜서 이렇게 만든다는 어떤 그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긴 차가 차불남하고 긴 차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관계가 있는 것 같네요. 이 글들을 뭐 쭉 찾아다 보니까 관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긴 차를 여러 개 엮어서 이제 뭐 이렇게도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맹의 차창의 전신인 불의 차창, 불의 차창의 창장이었던, 여기 있습니다. 불의 차창의 창장인 범화균 선생님이 맹해다업이라는 기록을 남겼는데, 여기에 긴 차의 발효법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긴 차의 발효법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근데 그 나온 게 맹해다업. 범하균 선생님이 맹해 불해의 불해 차창이 불해에 있었겠죠. 범하균 선생님의 맹해다업이라는 거기에 이제 긴차의 제조 발효 방법이 발효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발효법. 근데 이제 발효를 좀 시켰다는 거죠. 이 긴차가 수출되는 거는 티벳으로 많이 나갔는데 티벳을 거치고 뭐 이렇게 해서 네팔까지 들어가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뭐 네팔은 뭐 저 조금 약간 좀 그렇고 티벳이 중심이 되었는데 뭐 티벳 간 차가 이제 네팔 가는 거니까요. 이제 티벳으로 가는데 티벳으로 판매되는 차에 이제 그 티벳 사람들은 이제 여기 이제 발효가 돼서 이 안에 금화가 피는 것을 금화 핀 다른 차들을 이제 이렇게 보냈잖아요. 복전차, 무슨 흑전차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먼저 금화가 펴가지고 갔는데 이 긴 차도 금화가 피면 좋아하는 거죠. 금화 핀 차를 이제 좋게 그리고 금화의 어떤 그 균화향 뭐 이런 것들이 익숙해져 있으니까 이게 이제 보이차도 그냥 금화가 피고 이렇게 되면 이제 좋아했는가 봐요. 그래서 긴 차를 만드는 방법에 이 발효 과정이 있는 것을 아까 이제 맹해다업의 그 범하균 선생님이 그거를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어떻게 이거를 발효를 해서 티벳으로 보냈는가 그거를 이제 맹해다업이라는 책에 썼다는 얘기죠. 맹해다업이라는 책에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긴 차를 만들 때는 이제 또 이제 조차로 속을 만드는데 이것을 저차라고 그러고 이수차로 저차를 감싸는데 그러니까 안팎에 있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다른 품질의 어떤 차를 이제 넣는다는 거죠. 이것은 이계라고 한다. 흑조로 다시 이계를 덮어주는데 이것을 고품이라고 한다. 그래서 저차, 이계, 고품 이 세 가지 차를 이렇게 만드는 거죠. 제일 가운데다가 아마 그 이제 부숴서 넣은 차를 넣고 그래서 조차는 늦여름차, 이수차는 여름차, 흑조는 늦봄차 해가지고 제일 바깥에다가 이제 살면하듯이 흑조를 넣겠죠. 그리고 늦여름차 뭐 이수차 이런 거는 이제 한데 긴 차의 가장 안쪽에는 늦여름차가 들어가고 그 겉에 여름차가 감싸고 가장 잘 보이는 바깥에는 늦봄차 고품. 그러니까 저차를 가운데 넣고 이계로 감싸고 고품을 살면하고 이렇게 이제 만들었는가 봐요.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렇게 차품이 다른 차를 순서대로 일정하게 작은 통솥에 넣고 쪄준다. 작은 통솥에 넣고 쪄주고 차가 부드러워지면 보자기에 넣고 입구 위쪽부터 서서히 보자기를 오므려 기납한다. 같은 방향으로 힘을 주어 보자기를 비틀어 가지고 보자기를 비틀어서 심장 모양의 이제 심장 형태로 만들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긴 차이다. 그래서 저 차는 이파리가 크고 이파리가 큰 저 차를 가운데 두는데 이 이파리를 잘게 부숴서 넣어준다. 저 차, 늦여름 차를 잘게 부숴서 가운데다 넣고 그 다음에 2차로 여름차로 감싸고 그 다음에 늦봄차로 이렇게 이른봄차는 병차 같은 거 좋은 거 만드니까 이제 늦봄차로 근데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은 맹해다업이라는 책에서 그리고 이제 이 차를
예. 그래서 이 보연패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이 글의 이렇게 분위기를 보면 이게 지금 다 맹해다업이고 맹해 지역에서 차를 만드는 것 같은 지금 분위기로 글이 써지고 있거든요. 이제 같은 책에서 나온 이야기를 이제 다른 데서 또 뭐 이렇게 한문 번역하고 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무슨 내용이냐면요, 발효, 긴 차의 발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저차, 2차 뭐 고품해서 했는데 그거를 이제 발효를 또 하는 뭐 그런 게 있는가 봐요. 긴 차가 발효돼서 나온 거죠. 그죠? 금화가 피게 필 정도로 발효돼서 나가야 이제 티베트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이제 발효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긴 차, 차창에서 산차를 구매하여, 여기 이제 차창에서 산차를 구매하여 라는 산차라는 단어가 나와요. 산차. 차창에서 산차를. 그러니까 늦여름 산차 구매하고 여름 산차 구매하고 늦봄 산차를 구매를 하는 거죠. 그래서 늦여름 산차는 찧어가지고 부숴서 제일 가운데 놓고, 그러니까 산차 세 종류를 구매를 하는 거죠. 가늘고 여린 새흑초, 이게 이제 고품이고, 거친 조흑초, 이게 이제 여름차고, 그 다음에 늙은 노차, 이게 이제 늦여름차죠. 그래서 새흑초, 조흑초, 노차, 요게 제일 가운데 부숴서 놓고, 조흑초 감싸고, 이제 이게 설명하듯이 바깥에 이렇게 해서 만든, 동으로 만든 통에 담아서 증열 후, 증기열 뭐 이런 건가 보죠. 포대에 넣어 주물러서 작은 심장 모양으로 만든다. 아까 그 내용이죠. 그 후 퇴치하여 쌓아두어서 발한을 시켜서 내다 판매하는데, 발한이라는 말이 이제 발효가 되게 금화가 피게 한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금화가. 그래서 불의 최전성시 매년 긴차 생산량은, 여기 보면 불해 최전성시 긴차가 불해에서 만들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불해에서 만들 때에 세 가지 차를 가지고 만들었는데, 이 산차로 늦여름 산차, 여름 산차, 늦봄 산차. 근데 이 산차를 어디서 만들었냐면 불해에서 만들었다는 거죠. 불해에서 만들어서 여기에 보면 이제 불해에서 만들어서, 여기 문장에 보면 이런 문장이 있어요. 이건 또 다른 글인데요. 이불일 선생 불해 다업 개황. 예, 그래서 그 책에 이제 뭐 이런 또 소개를 했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불해 찻잎 제다법 이렇게 나오죠. 불해 찻잎 제다법. 이 불해에서 찻잎을 제다를 했는데, 이 제다된 산차, 늦여름차, 여름차, 늦봄차, 이 산차를 사다가 그 긴 차를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예, 불해에서 한창 때는 엄청나게 많이 만들었다는 거고, 근데 이 불해에서 찻잎을 어떻게 만들었냐 하면, 예, 초제, 제제 2단계로 나누어서 만들었다는 거죠. 불해에서. 차농은 찻잎을 따서 솥에 넣고 덮고 위조한 다음 대나무 자리에 해서 유념해서 차를 만들어 햇볕에 말리거나 그늘에 건조해서 초제차를 만든다. 많이 들어본 보이차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품질로 만들어 대나무 바구니에 담아 시장에 판매한다. 요게 이제 산차이죠. 이렇게 불의 제다법으로 만들어진 산차를 시장에 내다 팔면 그 늦여름차, 여름차, 늦봄차를 사다가 긴 차를 만든다는 얘기예요. 긴 차를 그럼 결국에는 이 찻잎이 불에서
이 그 불에서 그 근처에 맹해지역 찻잎을 산차로 만들었는데 그 맹해지역 찻잎을 산차를 사다가 긴차를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티벳으로 수출된 긴차는 맹해지역 찻잎이라는 얘기잖아요. 맹해지역 찻잎. 그래서 이 차가 지금 맹해지역 찻잎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긴차가 만들어진 게 이제 불해고 다 그 근처에 경홍, 불해, 남교 뭐 이런 데서 다 맹해지역인 것 같죠. 아마 그런 데서도 뭐 긴차를 좀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쭉 얘기를 보니까 이 긴차가 제가 이걸 잘못 해석했는지는 모르는데 이 글들을 쫙 보니까는 출처는 같은 것 같아요. 근데 이 긴차가 맹해지역 불해에 초제된 산차를 만드는 그 맹해의 제다법으로 산차가 만들어진 보이차 산차, 그걸 사가지고 세종류 차서 긴차를 만들어서 티벳으로 수출한 것이 네팔까지도 간다는 거죠. 네팔까지도. 결국에는 그래서 긴차는 맹해지역 찻잎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잖아요. 이 글들을 보면. 근데 어쨌든 그래서 여기 차불남 일대, 근데 이 산차를 만들 때 이 차불남 일대의 찻잎으로 이렇게 이제 불의 답법, 아니 불의 제법, 제차법, 그런 단어가 있었는데요. 여기 있죠. 불의 찻잎 제답법. 불의 찻잎. 이 당시가 이제 보이차 만들어지는 뭐 초기에서도 멀지 않지 않을까요? 더 일찍인가? 초기겠죠. 그래서 불의 찻잎 제답법, 불의 차엽 제차, 불의 차엽 만드는 방법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 모차들이 그 일대에 모차들로 만드는데 불의 차입 제답법. 그래서 불에서는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옆 동네도 다 이제 먼저 그렇게 만들었겠죠. 그래서 그쪽 찻잎을 가지고 긴차를 만들어서 또 뭐 어떻게 싸놓고 뭐 어떻게 했는지 저거 이제 금화가 생길 정도로 해가지고 티벳으로 나가고 그렇게 돼서 이 차가 이제 차불남 일대에 하고 차는 맹해 지역의 불해에 산차 만드는 방법으로 만들어진 방법에 그 산차를 가지고 이걸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맹해 지역 차 맛이 납니다. 그래서 보염패 긴차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보염패 긴차는 이런 것 같지가 않았었거든요. 맹해 지역 차 맛이 나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보염패 긴차 뭐 이런 걸 먼저 경험을 해서 그런가 이 맹해 지역 차 맛이 나니까 이게 굉장히 생소하게 느껴져서 이걸 한번 찾아보니까 이게 이제 맹해 지역 찻잎으로 만드는 것 같아요. 이 티베트나 네팔로 나간 긴차는. 그리고 보염패 긴차는 이 맹해 지역 차 맛은 아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영락없는 맹해 지역의 고삼입니다. 고미도 있고 산미도 있는. 야, 쓰고 아주 뭐 이거 한 2분? 굉장히 많이 우려졌는데요. 씁니다. 쓰고 연미도 있고 쓰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 맹해 지역 찻잎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발효가 돼 가지고 그래서 이 차는 연미가
연미가 꽤 있습니다. 연미가 꽤 있는데 이 맹해 제차법, 불해 제차법이 이 연미가 생겨지는 제차법을 아까 보니까 가지고 있잖아요. 예, 그냥 뭐 늘 보이차 제차법이 그런데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산차이기 때문에 이제 연미가 이만큼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차블람 일대의 찻잎으로 맹해 제차법으로 만들어진 산차라 뭐 이쪽 그 근처에 불의 근처에 찻잎을 가지고 이 산차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차 맛이 나오는 겁니다. 연미 있고 이제 차블람 일대, 그러니까 맹송차 품을 포함한 듯한 남교가 들어가서 이런 차품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효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요, 이 차는 뭐 특별히 티벳으로 갈 만큼 발효를 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지는 않은 것 같고, 약간 뭘 어떻게 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느낌은 많이 들지 않습니다. 연미가 있는, 그냥 연미가 강하고 착이 있는 고산미 좋은 맹해지역차 품입니다. 맹해지역차. 그래서 차블람 일대가 나오는 것 같고요. 긴 차하고 맹해지역 차하고 관계가 있다는 거죠. 긴 차하고 맹해지역. 그래서 티벳으로 수출된 긴 차가 맹해지역 찻잎 가지고 만들어졌다는 결국에는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약간 자신은 조금 아닌 수도 있는 거 아닌가 하는데, 아까 그 글들을 보면은 그냥 상황으로 볼 때는 맹해지역 찻잎을 가지고 만들었겠죠. 불의 차업 제차법에 굳이 뭐 불에서 저기 무슨 대리지역 찻잎을 갖고 오거나 경곡차 갖고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티벳으로 수출된 긴 차는 맹해지역 보이 산차를 가지고 특별한 긴차 방법으로 만들어서 그걸 또 발효를 해 가지고 나간 건데, 오늘 이 차는 그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효시킨 것, 금화가 필 정도로 발효한 그것은 없는 것 같아요. 뭐 그쪽 동네로 나온 차가 아니라 중국 사람들 마시고 한국 사람 마시라고 만들었기 때문에 금화가 피게 할 이유는 없었는 거다 보는 거죠. 그리고 약간 어떤 그때의 차를, 티벳으로 나가는 긴 차를 나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집니다. 그러니까 맹해지역 차 맛이 나는 거 보면 연미도 있고, 그러니까 예전에 긴 차를 만든다고 만들긴 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 긴 차를 만든다고 만든 것 같아요. 초반탕은 고산미 있고 착이 있고 고미도 있고 뭐 연미도 세고 그런데 이제 이것이 2020년 차에 비하면 좀 탕색은 좀 더 우러나온 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글들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그 발효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요. 발효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발한이란 용어를 이제 쓰는데 결국엔 뭐 그냥 의미는 산화되고 뭐 그런 의미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 글을 보면서 제일 처음 주목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예, 요거 때문에 계속 들여다본 거였거든요. 어디 갔나? 예. 차불남적 차엽. 긴차. 여기 있네요. 서쌍반납 사회조사 보고서에 차불남적 차엽, 이 차불남적 차엽인데 이 세 개 지역에서 이런 방식으로 차를 만들었나 봐요. 초기에 차리, 불해, 남교 지역에서 같은 방법으로 산차를 만드는 거죠. 예, 이 당시에 이제 산차를 만드는 방법이 이제 요 세 지역에서 이제 주로 통일된 방법으로 만드는데, 그게 이제 이 차불남적 방법이 보이차 초제하는 어떤 이제 표준화가 됐다고 봐야죠. 예. 차불남적. 근데 이 세 개 지역이 이제 거의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서 이제 결국에는 보이차 초제의 어떤 그 뭐랄까 제차법으로 이제 일반화가 된 그런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불남적 차엽, 뭐 다른 동네 약간 좀 뭐 다르긴 했는데 이 세 동네는 예,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차불남적 차엽. 예. 그런 요 단어, 차불남적 차엽. 그럼 결국에는 이 불해의 어떤 그 산차 만들어진 거, 그걸 얘기를 하고, 그 산차를 사다가 세 종류 산차 사다가 긴 차 만들어서 티벳, 네팔 갔다. 그러니까 이 차불남적 차엽이 보이차의 어떤 그 맨 처음 산차를 만들 때 어떤 그 표준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그게 이제 표준화된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차불남적 차엽. 예, 그래서 차불남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남교 차창에 이제 차불남패가 남교 차창이 있거든요. 그런 어떤 그 처음에 제차 방법에서부터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 차불남패를 쓰는 것 같아요, 남교가.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에 이 산차 만들 때 우리가 만드는 방법, 자기 그 남교만은 아니었지만 가장 처음부터 보이 산차를 만들었다는 어떤 자부심, 그게 이제 차불남패를 갖게 된 어떤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남교도 역사 이런 게 길고, 맹해조춘 교목 뭐 특제품 거기 보면은 88청병의 배방 또 해가면서 88청병 배방으로 반장, 맹송, 파달 이 세 차를 병배를 해서 88청병의 배방으로 만들었다, 뭐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차를 생각하면 약간 반장차에 뭐랄까 그냥 군소차창에서 만드는 반장차 차품 비슷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저 이름 없는 저 차창은 아니지만 예전의 반장차품, 예전의 반장차들, 뭐 유원차창이라든가 우리 안소니 님이 분양했던 그런 반장차들, 그런 차품의 차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약간 그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그 반장차, 예전 반장차들이 이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클래식함을 이어받아서 만들어진 그 반장차품들이거든요. 그래서
착이 있고 연미 있고 뭐 이렇게 강한 맛도 나고, 예. 지금 이 차도 약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기에 이 반장차들이 2000 뭐 한 3년 4년 5년 막 이런 반장차들이요,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데, 이 대익에서 맹해 차창에서 반장차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원래 이때 차불남적 산차로 병배를 해서 88청병을 만들었다면, 88청병을 만들었다면 이제 그런 반장차들하고 좀 비슷하게 이런 모습이 나타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예. 연미 있고 뭐 착이 있고 고민도 있고 뭐 이런, 예. 이 차가 지금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게 이제 뭐랄까, 어떤 차 만들어지는 그 당시에, 예. 그런 게 이제 막 클래식하게 그냥, 예. 그냥 일반화되면서 이렇게 돼서, 예. 그런 차품이 만들어진 것 같고요. 대익의 반장차는 오히려 특이한 반장차였을 거다라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대익 반장차를 마셔보지는 못했지만, 보통 다른 반장차 만드는 차들은 거의 비슷한데 대익 반장차가 좀 특이한 차품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너도 나도 그냥 비슷하게 뭐 그런 분위기로 다 산차 만들고 그런 산차 갖다가 병배하고 막 이런 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차품이 그냥 고만고만했을 것 같은데, 대익에서 나오는 뭐 공작이 그려져 있던 어떤 뭐 별이 있던 그런 반장차들, 대익 반장차들이 약간 좀 더 특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약간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하여튼 뭐 이 차가 약간 그 반장차가 들어간 맹해지역 차품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반장차의 착이 뭐 고미, 반장차 아니래도 고미가 있고 뭐 어떤, 예, 그런 모습을 좀 가지고 있는, 예, 약간 수남인 같은 느낌도 들고 88청병 같기도 하고 반장차가 들어간 어떤 맹해차 같은 느낌도 있고, 예, 차기가 있고 하여튼 고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는, 예, 차불남적 제차법으로, 예, 차불남적 차엽으로, 그러니까 불에 차불남적 차엽으로 만들어진 거죠. 차불남적 차엽으로. 여기 이 문장에 차불남적 차엽 이런 단어가 나오잖아요. 차불남적 차엽으로 만들어진 게 이제 그 부분에 이제 신경을 써가지고, 예. 근데 결국에 그 차불남적 차엽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클래식한 보이차 차엽이죠. 예. 클래식한 보이차 차엽, 초제소에서 만들어낸, 예. 지금은 이제 생렵을 차창에서 들어와서 생렵을 초제부터 이제 다, 예, 차창에서 하는데, 전에 그냥, 예, 초제소에서, 근데 그 초제소들의 이제 어떤 일반화된, 예, 차불남, 이 세 지역의 이제 어떤, 예, 일반화된 차품, 예, 그런 차엽, 예, 그런 어떤 클래식한 차엽이 2000년대 중반까지도 잘 내려오는 것 같아요. 2000년대 중반, 2010년 뭐 이원저리까지도. 그래서 이제 차품이 지금 이 차가 2000년대 중반 차랑 비슷해요. 2000년대 중반 차랑 비슷합니다.
2000년대 중반 맹해지역 병배차, 뭐 대익차하고도 느낌 비슷하고. 예. 근데 이제 이 뒷맛이나 회감의 스타일은 예, 대익의 858이나 대익차하고는 이제 처음에 맛은 비슷했습니다. 연미랑 차기 강한 비슷한데 계속 중후반 마시다 보면 대익차스러움은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가 달라도 다르긴 다른데 하여튼 초반 차품은 예, 클래식한 예, 차품이고 예, 이런 모든 게 이제 맹해차창 대익이 이제 예, 다 관여되고 예, 중심이잖아요. 맹해차창 대익이 불의 차업이고 불의 예, 이 차불란접 차엽의 어떤 중심이잖아요. 차불란접 차엽의 중심이 결국엔 맹해차창이고 그 책도 맹해차창 전신인 불의 차창의 범하균 선생님이 그 쓴 맹해다업의 이 긴 차에 대한 어떤 저것도 그런 걸 이제 다 알고 이제 만들어서 보내기도 했었는가 보죠. 그러니까 그 책을 쓴 건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긴 차를 만들었고 발효도 했고 이런 걸 다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중후반에 이런 것은 이제 맹해차창의 어떤 뭐 858이나 뭐 754이나 이런 스타일의 어떤 회감과 맛스러움 그렇지는 않고요. 예. 초반의 맛이 이제 맹해 지역 차 맛입니다. 초제수에서 모아다가 만드는 예. 그게 이제 차불남적 차엽이라는 것 같습니다. 차불남적 차엽.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시음하는 이 모든 모차도 예, 산차 처음 만들어지는 그 모차도 차불남적 차엽에서 이제 다 시작돼서 결국에는 차불남적 차엽인 거죠. 차불남적 차엽. 근데 맹해지역 찻잎이 이제 가장 뭐 이제 1차적이고 맹고든 뭐 빙독은 뭐든 다 차불남적 차엽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이제 초제에서 차를 만드니까요. 조금씩 뭐 지역마다 뭐 그런 건 있어도 예, 방법이 이제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차불남적 차엽인 예, 모든 보이차가 다 해당되는 거겠죠. 모든 보이차가 다 해당되는데 특히 이제 의미를 많이 둔다면 이제 차불남 지역, 차불남 일대 여기가 이제 가깝고 또 이 긴 차도 그렇게 나은 거고. 차불남적 차엽은 어떤 그 산차를 만들어내기까지 어떤 그 공정, 공정. 근데 뭐 지금은 거의 뭐 공정이 요즘은 또 이제 현대적이라 뭐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그냥 만들겠다 그런 차창이 있기는 있을 겁니다. 근데 조금 더 한 20년 전 뭐 이런 때까지만 해도 그냥 거의 맨날 만드는 방식 똑같이 그냥 찻잎 모차 산지는 달라도 만드는 방식은 그냥 똑같이 만들어대고 뭐 그랬던 분위기가 결국에는 그게 이제 차불남적 차엽이라는 것 같습니다. 차불남적 차엽. 한 7, 8탕 되는 것 같은데요. 그냥 순수한 맹해지역 차를 산차로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그냥 병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차도 역시 이제 보이차, 긴 차에 아까 그 늦여름, 그 다음에 여름, 늦봄차 이 세 가지를 지켜서 만들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랬을런지도 몰라요. 근데 지금 이게 이제 표면을 봤을 때는 이제
이제 살면한 좋은 차가 보여졌는데요. 이 속안에는 정말 가루가 아니라 이렇게 찧어가지고 부서서 넣은 그런 찻잎이 들어가 있을 수가 있겠죠. 지금 이거를 이제 해계해 봤지 않아 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초기에 긴 차를 만들었으면 아마 그런 모양새를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이 되집니다. 그렇게 안 했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제일 그 첫 번째 관문이었던 왜 맹해지옥 차맛이 나는가 맹해지옥 차맛이 나고 그런가에 대한 해결은 얼추 된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불회의 다법으로 차불남적 차엽으로 긴 차가 만들어져서 맹해지옥 찻잎을 가지고 그 차불남지옥 차엽 가지고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 어떤 이제 스토리하고 배경, 고증 뭐 이런 게 조금 담겨져서 이런 차 맛이 나는 것 같습니다. 여튼 이 차 맛은 그냥 맹해지옥 차 맛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클래식한 연미가 들어가 있고, 이 연미는 하관스러운 연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관 차창 특유의 그런 어떤 분위기가 거의 안 나고 그냥 맹해 차창 같은 거예요. 연미도 맛도 그렇고, 맹해 차창이 무슨 858이 비슷하기도 하고 뭐 이런 분위기가 나는 게 이제 결국에는 이 차불남적의 그 가장 핵심의 중심에는 맹해 차창이 있었다는 거죠. 불의 차창, 맹해 차창이 있어서 근데 이게 이제 고가의 차기 때문에 약간 반장지역 찻잎도 좀 넣었을 것 같고, 남교 차산이라는 게 나오는 거면 남교 차산 찻잎도 들어갔을 수 있고, 맹송이나 포랑산, 남나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갔을 수 있는 병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요. 대체적으로 이제 모차가 조금은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아주 다원소수차 뭐 이런 데서 머무른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 고산미 스타일이나 이 회감의 스타일이나 이 중후반탕을 보면 그리고 그냥 뭐 754이나 대익의 어떤 차들 같은 그런 스타일의 회감과 맛있는 그런 느낌으로 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맛있는 맛도 나고 단맛도 나고 연미 있고 고미스러움도 좀 있고 차기도 느껴지고, 일단 뭐 차기 있는 차폼으로 이렇게 입안에서 느껴지는 것은 첫 항부터 계속 그럽니다. 연미까지 이제 가미돼서 더 그렇고요. 그래, 이 맹해 차창에서도 긴 차를 만들어도 되겠어요? 맹해 차창. 근데 그 불의 차창에서 직접적으로 긴 차를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한창 때는 불에서 이 긴 차를 많이 만들었다는 아까 어떤 글이 잠깐 있었던 것 같긴 한데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게 왜 맹해지옥 차맛이 나는가는 얼추 그냥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차는 맹해지옥 차맛이 납니다. 차불남 일대 생산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생산
아, 그럼 이 긴 차를 차블람 일대에서 생산했다는 얘기인가요? 차블람 일대 이 문장을 다 해석을 못해가지고 전체 문장이 운남, 솥삽, 판납의 차블람 일대에서 생산, 운남 긴찬. 아, 그 얘기구나. 그런 얘기가 이게 모차가 차블람 일대라는 얘기는 딱 아닌 문장인 것 같고, 운남 긴차가 여기 긴차에 특별히 이제 운남 긴차 이렇게 써놨네요. 운남 긴차가 차블람 일대에서 생산이 됐다. 차블람 일대에서. 그러니까 불에 남교, 경홍 여기서 이제 이 긴차가 생산이 돼서 이렇게 이제 갔다는 거죠. 티벳에서 네팔까지 갔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 그 글들을 보면 차블람 일대에서 생산됐는데 불에의 차블람적 차엽을 가지고 됐기 때문에 이제 맹해지역 찻잎인 거죠. 요 문장은 운남 긴차가 이 세 지역에서 이제 생산됐다.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 지역 모차로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이 일대에서 생산을 했다. 생산, 어디서 생산했냐, 그 생산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모차가 차블람 일대의 모차다라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제 거기서 생산해서 그 일대의 모차를 가지고 했겠죠. 그렇다면은 남교나 불에나 경홍이나 약간 그 생산된 지역에 따라서 이 긴차가 약간 들어간 모차가 다를 수도 있게 생산돼서 티벳으로 갔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균일하게 뭐랑 어떻게 병배해서 만든다 하고 약속을 해서 만들었다면 아마 이제 병배가 있는 듯이 그렇게 만들어졌겠는데, 어쩌면 적당히 만들어진 적당히 만들어져 세 군데서 만들었으니까 적당히 만들어져 가지고 그렇게 간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형태는 아마 다들 그렇게 만들었을 것 같아요. 비용이 좀 줄어들 수도 있고 금화도 피워야 되고 그러니까 산차 세 가지 사가지고 가운데는 늦여름은 부셔서 넣고 초여름 거 넣고 늦은 봄 거 넣고, 이거는 뭐 생산 비용하고도 관계되기 때문에 지켰을 것 같고, 이 차 제제안의 차 맛은 그냥 계속 이렇게 차 마십니다. 차 마시고 뭔가 좀 차가 중후반탕은 조금 부드러운 느낌도 좀 있습니다. 뭐 요맘때는 다 중후반탕은 뭐 이렇기는 한데, 오늘 시음한 긴차는 우리가 보통 긴차는 보연패, 반선 긴차 요걸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요. 반선 긴차는 문화대혁명 후에 원래 이제 운남 긴차가 먼저 수출이 됐었는데, 문화대혁명 때 이제 차 못 마시게 해가다가 문화대혁명 끝나고 나서 티벳에 이제 반선 라마, 티벳에 이제 반선 라마의 요청으로 다시 이제 수출이 돼서 나갔는데, 하관 차창에서 그 이제 하관 차창에 요청이 돼서 하관 차창에서 만들어서 보냈어요.
운남 긴차는 예, 차불남 지역에서 만들어져서 티벳으로 간 것이고, 반선 긴차는 하관 차창에 요청을 해가지고 하관 차창 근처에 찻잎을 가지고 만들어서 티벳으로 가서 이제 반선 긴차죠. 그러니까 반선 긴차는 하관 차창 근처 동네 찻잎 차 맛이 나는 거고, 이 운남 긴차는 이 지혜지아는 운남 긴차입니다. 운남 긴차는 맹해지역 찻잎, 이게 맹해지역 차 맛이 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지혜지안 돼 있는데 여기 운남 긴차라고 써 있어요. 운남 긴차. 이게 이제 중요한 사항인 거죠. 이 차 맛을 좌우하는 운남 긴차. 반선 긴차하고는 이제 맛이 다르다. 그래서 반선 긴차는 보연패 반선 긴차인데, 반선 긴차는 좀 보연패 전차랑 보연패 긴차랑 조금 분위기 비슷합니다. 보연패. 근데 요것은 이제 완전 맹해지역 차 맛이 나는 거죠. 이 긴차는 운남 긴차인 거죠. 저도 운남 긴차라고 오늘 처음 읽어봤고 처음 들어봤습니다. 아까 그 한자 많이 있는 그런 거 이렇게 자세히 보다 보니까 이게 운남 긴차구나 알게 된 거고, 이 차는 운남 긴차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긴차가 이제 운남 긴차가 만들어진 거고, 문화대혁명 끝나고 나서 좀 다시 좀 어떻게 만들어 달라고, 그때는 이제 하관 차창에서 티벳 쪽으로 차가 많이 나가던 때였는가 봐요. 그래서 다시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이제 반선 남아가 요청해서 이제 반선 긴차 이렇게 나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차는 운남 긴차 10번째 탕입니다. 이 탕을 마지막으로 시음을 마치려고 합니다. 맛은 그냥 계속 비슷한 맛이 나요. 그리고 이제 안정적이고 병배미가 괜찮은 그런 차품입니다. 맹해 차창에서 차를 만든 것처럼 약간 좀 얄미운 듯이 그렇게 맛있고 그런 스타일은 아니고, 뭐랄까 이 당시에 그냥 만들면 이렇게 될 것 같은 듯한 뭐 그런 차품이 모자라거나 맛이 없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 차는 역시 고미스러움도 있고 고산미가 좋아서 이 차는 노차가 되면 인급 노차의 맛을 가진 맹해 차창의 인급 노차의 어떤 그런 차품을 만들어 줄 듯한 그런 차품입니다. 대익차 같아요. 그냥 분위기가 한 60-70%는 대익차 같은 분위기에, 그런데 맛 자체는 꼭 이제 중후반탕은 대익차스럽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에 차탕 뭐 비슷할 것 같습니다. 지혜지안 시음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사항은 운남 긴차라고 되어 있고, 차불남 지역에서 생산이 돼서 티벳으로 많이 갔는데, 차불남적 차엽을 가지고 이제 생산을 했던 차불남적 차엽.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긴차 만드는 방법은 불의 차창 창장이었던 범하균 선생님이 이제 잘 설명했는데, 그게 이제 그 당시에 맹해 지역에서 이제 초제소에 만들어진 산차 3종류 사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긴차 만들어서 보냈다. 그래서 이 차는 맹해 지역 차 맛을 가지고 있는 그런 차품이었습니다. 오늘 지혜지안을 시음을 했는데 저도 운남 긴차라고 처음 들어보고 처음 알아봤는데요. 그래서 이 차가 맹해 지역 차 맛을 갖게 된 것을 알게 됐습니다. 차품은 나쁘지 않고요. 차기도 있고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음기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